그래서 이제 학원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의 어떤 그 격차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호주 현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간다? 그럼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호주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조기유학 편인데요. 초중고 과정으로 호주에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놓은 부모님들이나 혹은 자녀를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초기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유학 수속을 거쳐가지고 이제 호주에 안착을 하면 이제 웬만큼 걱정이 사라질까 했는데 정작 걱정은 그때부터죠. 예, 우리 아이가 정말 호주 아이들 속에서 잘 해낼지 얼마나 학업적으로는 또 잘 따라갈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시 따라오는 고민이 적정한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좋은 과외 선생님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딜레마에 앉게 되거든요. 자, 이런 많은 분들을 제가 지난 15년 넘게 이 호주 유학 관련 일을 하면서 만나오면서 고민들을 뭐 어떤 분들은 또 좀 가까운 분들은 좀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또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호주 현지 과외 선생님 찾기. 네. 호주 초중고 과외쌤을 찾아주세요. 이 프로젝트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호주 과외 선생님 찾기. 아니, 호주까지 가서 또 과외를 해야 되냐? 혹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초중고 과정으로 어머님들이 호주로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뭐 한 1, 2학년, 뭐 2, 3학년 정도까지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자녀가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 중학교 과정으로 혹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호주에 조기유학을 보내는데 호주까지 와서 과외를 해야 되냐라는 반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부모님은 호주 교육 체계를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세요. 네. 넓은 초원에서 신나게 호주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활동 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조기유학을 처음 보내셨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목적에 부합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결국 호주에 와서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의, 물론 한국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경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아이들 간의 또 어떤 그런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면 기왕이면 또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열망은 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두 딸이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우리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저랑 비슷한 입장의 부모님들 만나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뭐 호주까지 왔는데 이제는 됐고, 뭐 아이들 어차피 영어 잘할 거고 그냥 건강하게 밝게 씩씩하게 자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어느새 저도 좀 더 학업적으로 좀 잘했으면, 그리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좀 더 어느새 또 저도 좀 더 나은 하이스쿨을 갔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 또 생기고요. 또 고2 고3이 되면 마찬가지로 또 대학에 대한 고민, 전공에 대한 고민. 호주라고 해서 절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머님들에게 좀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호주까지 와서 과외를 과연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은 좀 호주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 호주 현지에 계신 뭐 지인이나 친인척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되짚어 보실 필요는 있으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초등과정으로 호주에 오잖아요. 초등과정으로 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킨디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뭐 제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기유학 편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호주 조기유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 호토바기가 지난 15년 동안 일하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호주 조기유학의 핵심은 도시가 아니고 그 도시 안에 동네 선정입니다. 도시 안에는 정말 다양한 동네들이 있거든요. 뭐 잘 사는 동네, 뭐 물가 앞에 자기 개인 요트 정박지가 있는 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이 정말 많은 동네, 뭐 거의 아시안이 찾아보기 힘든 동네, 정말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런 호주의 학교들로 오면 이제 아이들이 적응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적응에서는 이 바로
영어적인 적응이 생활 적응에 직결되고 이 생활 적응이 교우 관계에 직결되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영어적인 문제에 따라서 아이가 학교 과제물을 얼마나 또 잘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학교 생활의 만족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상의 고학년이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적정한 과외 선생님을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식 과외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껏 뭐 일주일에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과정이면요. 일주일에 1시간. 뭐 영어든 수학이든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주로 영어겠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과외를 해주면 그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랑 정말 적정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정한 과제도 숙제도 내주면서 이렇게 좀 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오는 여러 가지 숙제 같은 것들을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요. 한국에 계신 엄마들이 그 봐주기 어려워요. 엄마가 실제로 조교학으로 호주에 같이 왔다 하더라도 아이들 도시락이랑 뭐 이런 것들은 뭐 서포트를 누구보다 잘 하시겠지만 학교 과제를 엄마가 봐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영어권에서 엄마가 뭐 학위를 정식으로 받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고서는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호주 과외 선생님 찾기에 이제 고민을 안게 되실 거고요. 만약에 하이스쿨 과정으로 왔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하이스쿨은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하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주마다 조금 시스템은 다른데요. 중1이 이제 7학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 하이스쿨로 통칭되는 그러니까 하이스쿨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선택이 되면 6년간을 다니게 되니까요. 예, 그런 주도 있고요. 또 어떤 주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끊어지고 11, 12 과정만 따로 또 있는 학교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곳은 이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이스쿨이라고 부르고 11, 12를 또 칼리지라 부르기도 하고요.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하이스쿨, 즉 중1 이상 되는 나이에 호주로 오게 되면요. 정규 학교에 바로 가지 않고 IC라는 센터를 거치게 됩니다. 인텐시브 잉글리시 센터라고 해서 이제 영어 집중 과정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이제 뭐 7학년 중1에 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정말 영어가 제대로 준비돼서 호주 교실에 바로 딱 들어가서도 웬만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영어적인 수준이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 IC는 스킵할 수 있어요. 그 공적인 영어 점수. 보통 이제 10학년까지는 IELTS 5.0, 11, 12 과정은 뭐 보통 5.5 정도를 내면 이 IC 영어 집중 센터는 스킵되는데 이건 굳이 어머님들이 가끔 있잖아요. 빨리 우리 아이가 호주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욕심에 이 IC 과정을 스킵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이 과정은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언어적으로 조금 적응이 덜 돼 있는 학생, 시험 성적으로는 IELTS나 뭐 토플이나 뭐 PT나 이런 시험 성적으로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호주 아이들과 이제 생활하면서 적응하는 그 수준의 언어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IC 과정을 하면서 보통 2텀, 한 학기 정도,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으로 들어가면 좀 충격이 조금 덜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IC 과정에서도요, 보통 뭐 주요 과목,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거는 뭐 7학년에 IC 센터로 들어간다? 그럼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를 주로 하면서 아이가 영어 수준이 조금 올라오면 그 학년에 맞는 수학, 그 학년에 맞는 과학 과목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식 학기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7학년 상반기에 IC를 한다? 그러면 7월에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텀 1, 2, 3, 4로 되는데 호주는 그걸 텀 3라 그러거든요. 텀 3에 이제 정규반으로 넘어갈 때 앞에 과정을 정확하게 다 인정을 해주니까 바로 2학기로 이제 가시게 되거든요. 이 IC 과정을 할 때 우리 아이한테 적정한 과외 선생님이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만 우리 아이를 좀 서포트 해주고 봐준다 그러면 아이가 이 IC 센터에서 영어의 발전도가 훨씬 속도가 달라요. 네. 특히 이제 라이팅 같은 거. 듣기랑 읽기 같은 건 한국 아이들이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한국 중학교 1학년으로 호주에 바로 왔는데 이 아이가 또래 호주 아이들보다 영어 문법적으로는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영어보다는 주로 한국에서 제일 약한 게 이제 영어 쓰기 부분인데 보통 호주에서는 7학년부터는 학교 과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쓰기 능력에 이제 좌우를 받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수준에 따라서
과목 선정에도 또 영향이 있거든요. 보통 10학년 되면 이제 내가 10일부터는 대입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10학년의 성적에 따라서 내가 11학년 때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냐 아니냐가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보통 주마다는 다른데요. 기본 영어랑 어드밴스 영어랑 그리고 뭐 익스텐디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고차원 영어까지 이렇게 한 3단계, 4단계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어를 선택할 때 내 영어 수준에 따라서 즉 10학년의 성적에 따라서 대입 준비하는 11학년 때 내가 영어 레벨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 레벨에 따라서 내가 대입 점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걸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9학년, 10학년 때 얼마만큼 학업적으로 조금 따라 분야에 따라서 대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또 이 언어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외 선생님을 찾을 때도요, 무조건 뭐 저희가 영어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조기학으로 호주 왔는데, 이제 2, 3년 잘 적응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7학년에 와서 8학년, 9학년까지 잘 적응했고, 이제 10학년이 됐다. 그럼 이 아이는 아직 네이티브와는 조금 언어적인 차이는 있지 몰라도요, 학업적으로는 전혀 네이티브에 비해서 얘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과외 선생님은 100% 호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 찾듯이 그 포지션으로 가야 되고요. 10학년에 한국에서 바로 왔다. 그럼 이 아이는 학업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아직 적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이 아이에 맞는 과외 선생님은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교학으로 엄마가 자녀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주변에 수소문에서 소개를 받으면 그 수소문에서 소개받는 엄마들은 보통 유학생 엄마가 이제 아니겠죠. 뭐 교회나 성당이나 혹은 뭐 이웃이나 한국 식품점에 있는 아주머니 소개나 뭐 이런 걸로 소개를 받아도 그 대부분은 유학생 우리 아이 현 상황에 맞는 과외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오랜 동안 이제 십수년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봤는데 그런 것도 엄마들이 좀 감안을 해서 과외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하이스쿨 9학년, 10학년 때 성적이 내 과목 선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하이스쿨 성적은 꽤 중요하다. 9학년 해봐야 뭐 중3인데 그게 바로 대입에 직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과외 선생님 찾기에서 학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학원은 이제 주거지에 따라서 곳곳에 이렇게 보통 이제 호주 하이스쿨 되면 이제 학원들이 쭉 있거든요. 보통 여기 대도시하고 시골하고 한국도 물론 편차가 있잖아요. 여기도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 인근에 학군이 조금 좀 괜찮은 그런 동네하고 이제 중소도시에 좀 학업적으로는 조금 수준 차이가 있는 그런 도시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학원의 접근성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한국은 전국 어느 곳에서 하나 학원은 다 있잖아요. 물론 그 학원의 어떤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호주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까 학원 굳이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과외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예. 학원도 마땅한 데가 없고 과외 선생님 찾기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의 어떤 그 격차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호주 현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간다? 그럼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는 이 집과 학원이 집 옆에 학원이 있거나 학교 옆에 학원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과 학교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학원과 이것들을 누군가가 픽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거는 대부분 등하교 시간에는요, 학교에서 뭐 이런 대중교통을 활용한 혹은 그 등하교 시간에만 그 일반 시내버스로 활용되던 것이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버스처럼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하교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이스쿨 정도 되면 꼭 차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지 않아도요, 아이 스스로 통학이 돼요. 그러나 학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원은 우리 바로 집 옆에 학원이 있지 않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면 차로 뭐 5분이 가든 10분이 가든 15분이 가든 그걸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그걸 매 시간 맞춰서 픽업해 준다? 무지 힘들죠. 예. 홈스테이가 아니고 이제 엄마가 같이 왔다. 그럼 엄마가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조그마한 승용차라도 하나 사서 이제 픽업을 해주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이동의 문제도 또 있고요. 결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학원이 나에게 맞는가? 나는 아직 호주 현지 아이들과의 어떤 그 언어적인 격차가 있는데 내가 이 학원에 가면 정말 나는 들러리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호주 과외 선생님 찾기 프로젝트를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메인 헤드 오피스가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이제 체스우드에 있는 시드니 본사니까 저희가 호주로 온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중에 시드니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여기 과외 선생님은 저희가 과외 선생님 풀이 좀 있거든요. 꽤 뭐 괜찮은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뭐 여기 호주 수능으로 치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우수한 선생님도 있고, 또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그 각 과목별로 뭐 생물이면 생물을 전공하신 선생님, 뭐 화학이면 얼마 전까지 내가 대학 수능에서 화학을 공부했던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생이 매칭이 되면 참 좋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이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서 과외 선생님이 이제 과외를 해줘야 됐다 보니까, 그럼 학생이 어디 사는지 주소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 위치가 어딘지 따라서, 그러면 이제 보통 집으로도 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도서관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됐어요. 호주는 이제 동네별로 동네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도서관에서 만나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개인 튜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딱 닥치면서 급반전됐어요. 지금은 과외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인근에 살아도 화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주로 만나는 거를 좀 많이 배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과외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좀 느끼고, 학생들은 안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보통 뭐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줌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수학 같은 거는 복잡한 이런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다 기능이 있어요. 예, 단순히 그냥 보이스하고 이 화면만 가지고 이렇게 무슨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줌 프로그램 안에는 다 이렇게 쓰는 거를 다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거든요. 뭐 영어 라이팅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첨삭지도 얼마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위치가 맞아야만 되니까 기껏해야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학생 수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뭐 선생님이 전국 방방곡곡에 곳곳에 학생 옆집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희 선생님은 시드니에 있는데 학생은 뭐 멜번에 있다든지, 또 뭐 아들레이드나 퍼스 같은 곳이는 또 대도시하고 조금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 찾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또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좌측 상단에 호주유학 클럽이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이 있죠. 제일 위에 필독 사항으로 저희가 올려놨어요. 호주 현지 1대1 과외 선생님 찾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쭉 설명이 좀 돼 있고요. 학생 신청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청 폼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작성해 주시는데, 주의하실 것은 학생 신청 폼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지난 2년간의 학생 성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머니들이 과외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할 때 학생에 대한 건 아무것도 이제 얘기 안 해주시고요. 그냥 이름만 영어 이름, 뭐 케빈이면 우리 케빈이 지금 10학년인데요. 선생님 좀 찾아서 수학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인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 수학 선생님 뭐 수학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미 호주에 온 지 5년이 넘었어요. 이 아이는 완전히 그냥 호주 애들하고 똑같은 네이티브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굳이 한국말을 하는 선생님 필요 없잖아요. 예, 저희 선생님 중에서도 한국말 전혀 못하는 선생님도 있고, 아예 백그라운드가 코리안이 아닌 선생님도 있고, 영어도 완벽하지만 한국말도 완벽한 선생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이에 대한 인폼은 전혀 안 주고, 성적은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아이는 뭐 중상 정도. 예, 엄마가 말하는 중상하고 객관적인 성적표에 나온 성적하고 항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지난 2년간의 성적표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 실명, 아이 생년월일 이런 거 가리고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성적표, 학교 이름은 절대 가리시면 안 됩니다. 호주는 학교 따라서 수준 차이가 아주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줘야 저희가 그 학교에 10학년인데 그 학교 10학년 스쿨 리포트가 이 정도다? 그럼 저희가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호주에 온 적응 시기, 기간에 따라서
선생님을 이제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가 정말 뭐 호주 에이타 초고득점을 원하는 수준의 아이인지 아니면 지금은 중간 정도 수준인데 조금 정도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학업이 좀 많이 호주에 도착한 시간이 늦어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수준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아이인지 아니면 수학은 곧잘 하는데 아직 영어적으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영어 말고도요 다른 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영어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코노믹스나 혹은 뭐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 뭐 히스토리 같은 과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과목들은 그 과목은 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는데 정작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영어가 부족하거든요. 히스토리 같은 과목을요 호주 대입해서 시험을 치면요 뭐 한 2시간 반 동안 한 A4 용지로 쳤을 때 한 20장 이상을 써내려가야 되거든요. 외운 걸 그대로 계속 써도요 웬만큼 스피드 아니면 2시간 남짓에 20장 넘게 쓰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핸디캡이 있는 아이가 어떻게 그 과목을 성적을 내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선생님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지난 2년간의 성적 그리고 아이가 호주에서 학업했던 그 이력을 저기 기타 세부 사항에 좀 잘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저희가 매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매칭이 되면요 첫 번째 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한 번만 그냥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1시간짜리 수강을 해보고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수강을 하고 평가를 해보고 선생님이랑 정말 잘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등록을 해서 과정을 이어나가면 되고요. 선생님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 어떤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좀 세세하게 일러주시면 또 그게 맞는 다른 선생님을 또 매칭을 하든지 혹은 온라인으로는 도저히 내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수강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학생의 백그라운드, 학업 이력, 지난 2년간의 성적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 폼에는 보면 뭐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칠 가르치고자 하는지, 선생님의 출신 고등학교는 어딘지, 선생님이 현재 대학은 어디고 전공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선생님이 호주 수능을 봤는지, 호주 수능을 본 적이 없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훨씬 더 학생보다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봤거든요. 물론 이 자료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다 노출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사이트 내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의 간단한 양력, 사진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따로 폼을 받고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키게 되고요. 네, 선생님 한번 보시면 시드니 대학에 지금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쌤도 있고요. 그리고 UNSW에서 법하고 심리학을 또 전공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액츄얼 스터디라고 하죠. 그 상경 계열에서는 가장 고득점을 받아야 입학할 수 있는 UNSW의 액츄얼 스터디 정도면 거의 에이타 99점 버금가는 정도 점수를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지금 우리 학업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UTS에서 인터내셔널 스터디스랑 법을 전공하는 선생님, 그리고 시드니 대학의 시대에 지금 재학 중인 선생님, 그리고 퀸슬랜드 대학의 지금 의대에 진학 중인 선생님도 있고, 또 UQ에 의대에 지금 재학 중인 선생님은 정말 피직스하고 케미스트리는 매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분야는 정말 또 대단하신 셈이죠. 어마무시한 점수도 호주 수능에서 받았던 선생님이고요. 이 선생님은 한국말도 잘해요. 맥쿼리 대학의 또 액츄얼 스터디라고 아주도 저희 강점인 또 대학이 맥쿼리 대학이거든요. 이 액츄얼 스터디가요. 거기에 또 선생님도 계시고, ANU의 대학에서 이제 마케팅 전공한 선생님도 있고, 또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 대학을 또 졸업하시고 사회 언어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해서 이렇게 또 시간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면 또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호주가 한국만큼 이 인터넷 상황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막 끊김 현상도 심하고, 또 홈스테이 집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하면 또 되게 또 싫어하는, 왜냐면 한국처럼 무제한이 아니고
정해진 데이터 용량만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불과 2, 3년 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말 2, 3년 사이에 뭐 호주의 인터넷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뭐 퍼스 사무실, 뭐 시드니 본사, 서울 스태프들하고 이 화상 채팅할 때도 예전에는 화상 채팅하면 정말 막 중간에 끊기고 해서 짜증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그 기획하고 있는 게 이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 역시 저희가 이제 10여 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니즈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호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갈까 재수를 할까 혹은 호주 대학을 갈까 고민하다가 뭐 호주 대학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번 대학이다. 그럼 과연 멜번 대학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전공에 선생님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대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과, 그 과에 대해서 또 한국의 사회복지학으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간호도 마찬가지, IT 마찬가지, 어떤 전공이라도 저희 학생들 기존에 10몇 년 동안 했던 학생들도 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유학생 출신이었던 선배 학생. 그래야 이제 이 학생의 한국에서 유학 오려고 하는 이 학생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대학 전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할 때 있잖아요. 뭐 1학년 1학기 때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딱 오면요. 가장 큰 멘붕이 에세이 작성하는 거. 에세이 뭐 한 3,000자 이러면 A4지 몇 장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과제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책을 잘 읽고 이해를 하고 이 서머라이즈라 그러죠. 요점 정리 잘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살을 붙이고 내면 뭐 그냥 중간 학점 정도 받고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호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스탠딩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내게 안 들어가면 어떤 과제에 점수를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 쓸 때 이게 단순히 영작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에세이를 적으면요. 그 레퍼런싱이라고 해서 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낍니다.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표기법이 있어요. 대충 뒤에 뭐 어디서 긁어왔다, 뭐 인터넷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거 안 돼요. 정확하게 그게 문구 하나하나마다 그 멘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인터넷에 이제 서치를 할 텐데 서치 스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자체 다루는 게 한국 학생이 어설픈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칭할 때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어떻게 타이핑을 해야 서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익숙지 않습니다. 호주에 와서 한 1년쯤 지나야 이제 좀 알아요. 예를 들어 법을 전공한다? 그럼 여러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 사전에는 안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법률 용어만 따로 모아놓은 어떤 그런 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호주에 1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만 있다 그러면 아주 든든하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씩 한 5번 정도만 해도 그 비용 저희가 학생한테 받아서 선생님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비용인데 뭐 그 비용은 여러분들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충분히 그 가치는 여러분들 할 겁니다. 실제로 호주 대학에 들어와서 한 과목 수강하는 그 한 과목 학비가 뭐 300만 원이 넘거든요. 대학에 따라 물론 좀 다르지만요. 그 한 과목 잘못해서 성적을 뭐 진짜 엉망으로 받는다든지 페일하게 되면 호주는 페일하면요 대수강 하잖아요. 앞에 페일한 게 없어지고 재수강 학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페일한 건 페일한 그대로 찍히고요. 다시 수강하면 다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페일하면 혹은 한 번 학점이 엉망으로 받으면 영원히 그건 어떻게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자녀를 호주에 초중고 과정으로 유학을 보낼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보낸 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한국에서 한 학기 정도는 한 학기 정도는 이런 적정한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만이라도 도움을 받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고요.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미 뭐 잘 아실 겁니다.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걸. 근데 주변에 수소문해서 과외 선생님 구하는 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봐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의 디테일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야 저희가 가장 학생하고 좀 어울릴 만한 선생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